2019년 1월 15일 오후 우리는 시에라 델라니 부산맥을 넘어 약 2시간 만에 동이 좀 깨워봐라. 아직도 스페인과 영국 간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저거는 애들이 큰데. 지브롤터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브롤터 전망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피자 가게를 찾았다. 피자 2판과 파스타 2개. 언제나 다 비워. 역시 오늘 점심도 다 비웠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딸내미는 승강장에 중국어는 있는데 한국어 환영 인사가 없다며 내내 투덜거린다. 아들 내미는 아까부터 케이블카에 구멍이 났다며 연신 불안해하고, 와이프는 여행 중 더러워진 옷들을 내내 신경 쓴다. 신발 너 너무 더러워. 한 10분쯤 기다리니 케이블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파보긴 했지만 여기서 파보니 좀 느낌이 다르다. 하기야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니 당연한 듯하다. 커다란 산을 지나 가까지른 듯한 바위 절벽을 오르니 어느새 조만간 정상에 다다른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Voice of Gibraltar has once again rung round the world. We have flung back a resounding answer to all who said we should come under Spanish sovereignty. They virtually challenged us to a referendum. 1967년 마침내 이 조그만 섬마을 지브롤터에서는 주민투표가 열리게 되었다. 영국인으로 살아갈지 아님 스페인으로 돌아갈지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에 맡겼던 중요한 투표였다. 왕위 계승의 골머리를 앓고 있던 18세기, 이곳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영국에게 빼앗긴 영토였고, 스페인은 지난 수백 년간 이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야 양국의 합의하에 그들은 어느 나라를 결정할지를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하였다. (1700년 11월) 당시 스페인의 국왕 카를로스 2세가 부사가 없이 죽자 스페인의 귀족들은 왕위 계승자를 선택하기 위해 프랑스의 왕손과 오스트리아 황제를 사이에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둘 다 카를로스 2세의 사촌지간이자 조카뻘이 되는 사이라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와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각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스페인은 스페인 본토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방대한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 어느 쪽이 차지하든 유럽의 패권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영국은 적대국이던 프랑스에게 스페인의 왕위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이 지역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좀 더 가까운 프랑스 왕손을 차기 스페인 왕으로 선언하자 이에 격분한 오스트리아가 영국과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을 상대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쩌면
이 시기 가장 억울했던 국가는 스페인 그 자신이었을 것이다. 1713년 약 11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가 스페인의 왕위를 인정받는 대신 스페인 영토 분할에 합의하자 스페인은 유럽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갈갈이 찢겨지게 되었다.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남부는 오스트리아에게 넘어갔고 전쟁에 동맹으로 참여했던 영국은 이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인 지브롤터를 차지하게 되었다. 실리는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챙겼고 왕위 계승과 명분은 프랑스가 챙겼다. 그러나 정작 스페인 자신은 Referendum. 영토의 We 절반을 gladly 잃게 accepted the 되었다. challenge, and what an answer we gave. This latest siege we have repelled decisively. 1967년 이 주민투표는 스페인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한 천금 같은 기회였고 스페인은 인구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브롤터 내 스페인계 주민들에게 민족 정신을 호소했다. 그러나 희망은 잠시뿐,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스페인계가 반 이상 차지했던 지브롤터 주민들이었지만 98%의 현지민 대다수는 당시 스페인보다 월등히 높은 국민소득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영국을 선택했다. 어쩌면 엄혹한 세계 정세 속에서 민족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도 이 지브롤터의 주민들은 그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페인이 아닌 영국 국기를 달며 이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지역에서 영국인들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정상에 다다르자 제일 먼저 반기는 건 원숭이였다. 워미가 새끼의 털을 골라주는 듯 말썽장이 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좀 친해지자며 아들이 다가가자 냅다 도망간다. 아, 나 이 원숭이 새끼 보다가 떨어질 뻔했네. 주변을 둘러보니 죄다 원숭이다. 뭐? 아마도 아프리카가 가까워 그런가 보다. 유럽 유일의 야생 원숭이이자 멸종위 기종인 이 바바리 원숭이는 이들이 사라진다면 영국의 지브롤터 통치도 끝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1944년에는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 개체수를 늘리도록 독려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한낱 미신일지도 모르지만 이 원숭이들은 그 전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혹시나 해서 정상에 올랐으나 아프리카는 보이지 않았다. 원숭이들만이 관광객들과 한가로이 놀고 있었다. 우리는 인증사진을 찍고 정상을 내려와 다시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근데 아들 내미는 또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것 같다. 아까 도망가버린 원숭이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으라 유혹하고 있다. 한동안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더니 과자를 꺼내주자 이 녀석 이내 아들 옆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과자를 다 먹더니 또 달란다. 좀 달래. 뒤진다. 이거 뒤진다. 이내 가방까지 뒤지려 한다. 자꾸 열겠다 야. 한참을 웃다가 우리는 다시 승강장에 들어갔다.
승강장 안에도 이 녀석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직원들과 친한 듯 같이 놀고 있다. 우리는 원숭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지브롤터의 경치를 만끽하며 까가지른 듯한 절벽을 내려갔다. 하룻밤 머물며 찬찬히 둘러보고 싶지만 일정상 그냥 떠나려니 좀 아쉽긴 하다. 우리는 정상에서 내려와 케이블카에서 내렸다. 그리고 이 조그만 섬마을 지브롤터를 떠나 그라나다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 어느새 말라가를 지나고 한 1시간쯤 달렸을까. 눈앞에 커다란 산맥과 산들이 펼쳐졌다. 시에라네바다라 불리는 이 산맥은 해발 3,000m가 넘는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자리 잡은 곳이다. 저 산맥 인근에 오늘의 목적지 그라나다가 있다. 청명한 하늘, 그리고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 가는 내내 가족들 모두를 감탄하게 한다. 그리고 어둑해질 무렵에야 우리는 그라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시내에 도착해 주차 후 예약한 숙소에 들어섰다. 호텔이라 전경은 멋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좀 비좁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까운 식당을 찾았다. 이미 늦은 시각이라 거리가 좀 한산하다. 700년간을 아랍이 지배해온 도시여서 그런지 여기저기에 아랍 상점과 아랍 음식을 파는 곳이 많다. 우리는 인근 케밥집을 찾아 식사를 하고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 가족들이 만족한 고즈넉한 야경을 즐기며 숙소로 향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그라나다에 도착했다.